대출은 6억을 받을 수 있다. 최대. 그 6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최대로 좋은 데가 어디냐. 그게 관전 포인트겠죠? 그리고 뭐 주담대 대출 30년 안에 다 갚아라. 40년, 50년 뭐. 근데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갚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중간에 우리나라 평균 아파트 거래가 8년에 한 번씩 갈아탄답니다. 8년. 그러니까 1000세대면 8년이면 벌써 한 바퀴가 다 돌아간 거예요. 한 바퀴가 거의 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원주민이 20년 산 아파트들도 신도시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게 30년 산 아파트들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1, 2년 만에 2년 만에 비과세로 갈아타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균을 내보면 평균 8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30년 이 기한을 만기를 제한해 버리니까 이게 원리금이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한도가 줄어들어요. 한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당연하지. 뭐 6억이지 뭐 줄어들 6억이지 뭐. 서울, 경기, 인천은 6억입니다. 그냥 6억 6개월 내에 전입.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666. 666. 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LTV 규제 강행. 이게 생애 최초로 여기서 건드려 버리네. 그러니까 첫 대책이 이 정도면 이제 다음 대책 1년 뒤 대책, 2년 뒤 대책, 3년 뒤 대책, 4년 뒤 대책, 5년 뒤 대책은 무서워요. 문재인 정권보다 더 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 대출 이런 거는 진짜 이게 뭐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서민들 사회 초년생들이 하는 건데 이걸 다 건드려서 금액 자체를 축소시켜 버리니까. 근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그냥 선제적으로 한번 압박해놓고 돈 쫙 풀기 위한 지역화폐들 뭐 13조씩 나눠주기 위한 한 사람당 평균이 25만 원? 그걸 나눠주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봅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운이 안 좋았죠. 이렇게 매매가가 폭등하는 때 정권을 잡았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을 사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사야 되고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 될까요? 당신은 집이 있잖아. 저 말고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네. 네. 구체적으로 내 집 마련 전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6억을 해준다니까 6억까지는 다 받고 최대한 상급지로 가고 싶은 분들의 하나에서는 6억을 다 받고 갈 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자기가 가진 돈 플러스 대출 6억.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막 찾아봐야 되는데 이따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마인드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집값은 유동성 때문에 움직인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중에 돈이 앞으로도 많이 풀리고 지금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 시중에 돈이 적게 풀릴 것 같다. 정부에서 긴축 재정을 할 것 같다. 그러면은 집을 사시면 안 되죠.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근데 앞으로 시중에 정부가 지역화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보조금들을 현금 살포할 것 같다. 그럼 집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인드 세팅이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유동성에 관한. 코로나 때 그때 우리가 맨날 이렇게 방송 때마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냐, 내수가 좋았냐, 수출은 좀 괜찮았지만 평균이었지만 내수는 폭망했어요. 근데 집값이 2배로 올랐단 말이에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가 전국이 다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 이유는 뭐예요? 전국적으로 돈을 살포한 이유밖에 없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 전과 후에 다른 변수 없어요. 없죠. 금리? 인구가 2배로 늘었나요? 아니요. 그죠? 아파트가 2배로 줄어들었나요? 아니요. 공급이 없으면 집값이 오른다고 흔히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뉴스를 잘 관찰해 보시면 정부에서 돈을 풀지 걷어들일지가 보이겠죠? 그리고 저축이 무조건 기본이죠. 저축을 하셔라. 전 맨날 말씀드립니다. 저축을 해서 신용카드 펑펑 긁지 말고 지금 휴가 계획 세웠을 거 아니야. 세웠죠? 안 세웠어요. 세웠을 거 아니야. 안 세웠어요. 나도 세웠는데. 난 휴가 계획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아들 여름방학, 여름방학 어떻게든 어디 가서든 힘을 빼고 와야 되는 그렇게 조금씩 이제 쉴 수는 있지만 그죠? 내 집 마련을 좀 하고 쉬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꾸준히 돈을 쌓으면서 내 집 마련 보금자리를 준비해야지 지금같이 전월세가 전멸하는 시기에 잠깐 시장을 관망해야겠다 막 이러신 분들 요즘 많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네, 내 집 마련은 항시 작은 거로라도 꼬마 아파트라도 항시 그 주변을 잘 살피고 임장을 다니고 내 집 마련을 항상 안테나를 곤두세워 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매물들이 이제 강남은 10억, 20억, 30억 모두 다 6억이니까 돈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대출이 이자를 당한 전문직 30대 요번에 반포나 잠실을 매수하신 분들 집값을 강남 쪽을 많이 끌어올린 분들의 특징이 대출을 막 10억씩 15억씩 이렇게 끌어당겨서 매수하신 분들이거든요. 전문직들 연봉이 2억 3억 되니까 대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니까 LTV 50% 집값의 50% 그러면은 25억이면은 막 12억 5천 대출 받고 30억이면 15억 대출 받고 막 이래서 연봉 2억 3억 되는 의사 부부 이런 분들이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6억밖에 안 되니까 내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으면 대출 6억 가지고는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풍선 효과로 그 다음은 어디로 사람들이 몰려갈 것인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겠죠. 첫 번째는 뭐 지금 노동강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노도강 그러니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노도강이 어디 있는 강이에요? 한강 저 옆. 중랑천 옆에 있는 중랑천 옆에. 옆에 있는 강 맞잖아요. 중랑천 옆에 네, 붙어 맞아요. 있잖아. 다. 그래서 매물을 이제 걷어들이고 있어요. 왜냐 이제까지 안 올랐던 비강남권 한강벨트인 마용성 강남 3구가 아니라 그 외지역들이 이제 가격들이 강남이 원래 뭐 2배 그리고 그 외 지역들이 뭐 이렇게 한 배 이렇게 있었으면 강남만 막 올라 버리니까 요 외 지역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얘네들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강남이 뭐 2배 3배 올라 버리는데 얘네들이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강남에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그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으로 가는데 대출은 6억을 받을 수 있다 최대. 그 6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최대로 좋은 데가 어디냐. 그게 관전 포인트겠죠. 그래서 노도강 집주인들이 드디어 우리 동네가 집값이 오르겠구나. 우리 동네까지 이제 강남의 열기가 전해지겠구나 하면서 걷어들였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격대를 한번 볼까요? 대출 금액에 따른 힙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벌써 14억을 넘어섰네요. 평균.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4억 6천. 그럼 LTV 집값의 70%를 대출을 한다 그러면 10억 2천이 원래는 나왔어요. 서울 평균이. 근데 뭐 지금 투기 지역 막 이러면은 또 LTV가 70%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고 우선 이 정도로 비규제일 때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럼 이제 역으로 이제 대출이 이제 고정이 돼버렸어요. 6억으로. 그럼 6억에 70%인 지역이 어디냐? 근데 그 금액은 그럼 8억 5천이 되는 거죠. 8억 5천에 70%가 5억 9천 5백이니까 그럼 6억이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억 5천대 물건들은 이제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최대로 비싼 집이 되겠죠. 제일 좋은 건 아닐 수는 있는데 어쨌든 비싼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럼 8억 5천대 물건들이 이제 가격이 잘 나가겠죠. 근데 이게 LTV 70% 되는 지역일 때의 이야기예요. LTV가 50%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12억까지. 그죠? 네. 네. 그럼 12억까지에서 8억 5천대 물건들의 매수세가 많이 늘어나겠죠. 이런 쪽이 아무래도 12억에서 8억 5천대 요 구간이 앞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매수할 구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요번에는 대출 규제로 시작을 했지만 규제는 총 3가지가 있어요. 대출 규제, 거래 규제, 그리고 세금 규제가 있거든요. 단계별로 점점 세지는 거예요. 대출 규제는 이번에 보셨듯이 LTV, DTI 그리고 DSR 참 시작됐어요. 7월 1일부터. 예, 어제부터 시작이 돼갖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스트레스 받죠? 엄청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정책 대출 그리고 전세 대출까지 그 대출 총량까지 뭐 이렇게 할 건 많아요. 대출 규제도 은행 관치금융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서도 집값이 폭등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울의 토지거래 토어제 확대 지정. 그죠? 토어제나 이제 조정지역 특히 과열지구 이런 거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거래 규제라고 하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올 앞으로 또 작두 타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거. 근데 뭐 이거 작두도 아니고 원래 계속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세금 규제로 가버리죠. 여러분들. 이게 3단 콤보가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는데 이제 1단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집값이 오르면 2단, 오르면 3단 들어가겠죠. 근데 요즘 분들은 아마 버블 세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세대 차이 느껴. 세대 차이. 세대 차이가 확 느끼죠. 버블세븐 학력고사 세대분들은 아시죠? 버블세븐이 이게 투기 과열지구를 예전에 지정했던 거예요. 네?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버블세븐이라고 강남, 서초, 송파, 목동 그리고 분당 그리고 평촌하고 수지구까지 들어갔어요. 평촌은 왜 낀 거지? 수지구까지. 수지는? 근데 이 7군데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여기를 투기 과열지구로 설정을 해버렸어. 나이 드신 분들은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나요? 추억 돋죠?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오히려 이 7군데가 정부에서 찍어준대라고 해서 이번에 서울제 강남 3구하고 용산까지 확대 재지정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폭등했죠. 했죠. 네. 버블세븐도 똑같았습니다. 네, 그런 역사를 보고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 얼마나 입지가 좋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심하게 하겠어. 결국엔 정부에서 정답지를 찍어줬다 막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돌잖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2006년도 벌써 20년 전이에요. 모를만 하다. 20년 전이면 초등학생이신가?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이야. 근데 결국에는 폭등을 했다. 이렇게 규제를 해도 그런 거예요. 국민들한테 너 빵 먹지 마. 빵 먹으면은 너 조심해. 그럼 알겠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잠깐 안 먹다가 근데 하루 이틀은 굶을 수 있잖아요. 일주일 굶었어. 한 달 굶었어. 1년 굶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짜증만 나요? 눈이 돌아가지? 그죠? 물만 먹고 뭐 칡뿌리만 먹으면서 어떻게 살았어. 근데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욕망을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침체장애 가겠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거의 한 달 만이네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부동산 경제 얘기를 많이 안 하셨어요. 주식시장 얘기만 증권거래소 방문하면서 좀 얘기를 하셨지 부동산 얘기는 아예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제 작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네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투기수단. 네, 그러니까 이 보는 시선이 실거주자 한 채는 투기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를 보는 시선이 문재인 정권하고 같다. 중도 보수 아니다. 진보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고 요번 발표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요. 안 그래도 네. 저희 언니도 갈아타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이번에? 네. 이번에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망했다고 해요? 망했죠? 네, 대출이 이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소쿠님 말씀 들으니까 좀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규제 콤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점점 더 센 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방심하지 마시고 와 이거에 이렇게 놀라시면 안 돼요. 저는 계속 몇 달 전서부터 대출 규제가 아주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계속 경고를 했었고 그대로 지금 나왔고 정부에서는 금요일날 옴짝달싹 못하게 발표하고 다음날 바로 시행을 해버렸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빈번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마세요. 네, 앞으로 규제 나올 때마다 저희 소쿨TV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